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광학기기 2교시에 출제되는 광학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D미터에 관해서 볼 텐데요. 물론 PD미터는 우리가 법규에서 배우셨겠지만 안경원을 계획설할 때 필수 장비고요. 안경원 필수 장비. 근데 필수 장비라고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PD미터는 PD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정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PD미터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PD를 잴 수 있고 PD 측정, 그 다음에 VD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간부에 있는 거리 다이얼에 대한 부분 위치시켜 놓고 이게 원거리 측정이냐 근거리 PD 측정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좌우 차폐판이 있어요. 차폐판이 있는 이유, 판을 사용하는 이유,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차폐를 하는 이유는 사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사시가 있으면 사시안은 기본적으로 내사시든 외사시든 눈이 편의가 돼 있으니까 정면으로 오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안을 가려서 사시안이 움직이게 만든 다음 PD를 재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네요. PD미터는 이 정도 낼 수 있고요. 검안경은 안저를 측정하는 거죠. 안저를 보는 거고요. 옵살모스코프라고 하고요. 렌즈미터는 정점 굴절력을 측정. 굴절력 측정. 정확하게는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한다. 이런 거고요. 케라토미터는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기이다. 자, 세극등 현미경은 여러 가지로 있죠. 안저를 볼 수도 있고, 외안부를 볼 수도 있고, 수정체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현미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미터라고 해서 PD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VD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얼 렌즈 세트도 필수 장비죠. 안경원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장비 6개 중에 하나. 트라이얼 렌즈 세트, 우리가 이제 흔히 학교에서 볼 수 있는 007 가방에 들어있는 트라이얼 프레임이랑 렌즈랑 이렇게 007 가방에 들어가 있는 세트를 말하죠. 자, 여기에 있는 열공판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열공판은 피노를 길게 늘어뜨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난시, 유무.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한 방향만 가지고 측정한다는 건 전부 다 난시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시 유무 및 난시 축 방향 검사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열공판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수평으로 뚫려 있을 때 마이너스 5디옵터였고 수직으로 뚫려 있을 때 마이너스 2디옵터에 선명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쓰고 처방전 바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축을 바꾸시면 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추가적인 문제로 나올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위안을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로젠바흐법이죠. 우위안은 로젠바흐법,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고, 로젠바하라고 할 수도 있고 바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형 구멍 쿼드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쿼드법. 손으로 하는 거는 로젠바흐법이고요. 그걸 손으로 하지 않고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서 쓰면 그게 원형 구멍 쿼드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시력 감퇴의 원인을 찾는 데 사용하는 거는 이제 피놀 렌즈겠죠. 이거는 피놀 렌즈. 4위나 4시 검사에 사용된다. 이 프리즘일 거고요. 프리즘 렌즈. 또는 뭐 마독수일 수도 있죠. 마독수가 들어있으니까. 하늘을 가릴 때 사용된다. 차폐 렌즈일 거고요. 차폐 렌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007 가방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구성품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S- 구면과 이거랑 똑같지만 플러스 구면도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실린더도 들어가 있고 플러스 실린더 렌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공판과 같은 다양한 보조 렌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옆에는 프리즘 렌즈도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시험태에 S 플러스 10디옵터, C 마이너스 1디옵터, AX 180, S 플러스 0.15디옵터의 3개의 시험 렌즈를 동시에 끼운 상태, 우리가 세팅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자학축 굴절 검사를 하게 될 경우 눈에 제일 가까운 쪽에 놓여야 하는 렌즈는 무엇이냐? 자, 이게 지금은 다 더해보면 S 플러스 10.75 C-1디옵터 AX 180을 세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세팅하고 싶은데 이 렌즈가 바로 있으면 요걸 그대로 세팅하면 되는데 이 렌즈가 바로 없죠.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는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0에서 6디옵터 정도까지는 025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로 되어 있고 6디옵터에서 10디옵터까지는 뭐 9디옵터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10디옵터까지는 0.50디옵터 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10디옵터 이상 되는 경우에는 1디옵터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디옵터, 11디옵터, 12디옵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75라는 값을 만들려면 10디옵터와 0.75 디옵터 렌즈를 두 개 더해서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걸 눈에 더 가깝게 놓아야 되냐? 지금 답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얘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지금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 보면 렌즈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총 4군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눈 닿는 곳이고 앞에 렌즈를 3가지 넣을 수 있고 뒤에 하나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10디옵터를 넣어야 되고 여기를 못 넣는다고 하면 여기 눈에 제일 가까운 여기에 넣으면 되지만 뒤에 넣을 수 있으면 뒤에 넣으면 되고요. 제일 가까운 쪽 눈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리고 보통 여기가 10mm에서 12mm로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VD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고 그 앞에 플러스 075 세팅하고 그 앞에 C-100 렌즈를 180 쪽으로 만들어서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굴절력이 센 것은 눈에 제일 가까운 곳에 놓아 주어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세팅은 S 넣고 C 넣고 여기 눈이 있으면 S,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조 렌즈 넣어주면 되죠. 보조 렌즈를 가장 바깥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C가 없다면 보조 렌즈가 한 칸 앞으로 오면 될 거고 더 가까이 오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원경이고요. 만원경은 종류에는 케플러식과 갈릴레오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얘는 여러분이 조합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조합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면 자, 케플러식은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에다가 볼록 렌즈 2개를 조합한 게 이제 케플러식이고요. 갈릴레오식은 볼록 렌즈에다가 오목 렌즈를 이렇게 조합해서 한 겁니다. 그러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빛이 나가서 평행광선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거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오른쪽 조합은 갈릴레오식은 이 거리가 나중에 이 거리랑 맞으면 되니까 얘가 좀 더 뒤에 있어도 상관없죠. 뒤에 있어가지고 이쪽이랑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 초점과 맞아서 평행선이 나와서 뻗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 가까울 수 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잘 못 그렸지만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거리가 멀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의 조합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름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여기 O자가 오목렌즈라고 해서 저는 갈릴레오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접안 렌즈 쪽이고 여기는 사물이 보이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보이는 쪽이 볼록 렌즈냐 오목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겠죠. 볼록이면 확대긴 하지만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축소지만 시야가 넓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도립상을 얻죠. 볼록 렌즈는 도립상, 오목 렌즈는 정립상.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얘는 지금 얘 틀렸죠. 오목 렌즈가 아니고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 갈릴레오식의 배율은 크다가 아니고 배율이 작죠. 배율이 작다. 갈릴레오식은 주로 선체 관측할 때 많이 사용한다. 전체를 관측할 때는 좁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얘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 녀석이고요. 케플러 특유의 망원경은 시야가 좁다. 이 부분은 보통 시야가 좁다보다는 시야는 괜찮다. 이 부분 아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 맞습니다. 도립상을 얻는다. 여기에 맞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높지는 않아요. 망원경의 종류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쓰는 게 아니라서 나올 확률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검안경인데요. 검안경은 크게 두 가지죠. 직상과 도상으로 나누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티노스코프에 검연기에다가 옵살모스코프로 헤드를 동그란 걸로 바꿔서 썼다면 대부분 직상 검안경이고요. 도상 검안경은 도립상을 본다 그래서 도상인데, 안과에서 헤드에 관찰 카메라를 달고 확대경 같은 걸 달고 그 다음에 불빛 나오는 걸 달고 피검자를 눕혀놓고 수평으로 눕혀놓고 또는 앉아서 상관없고요. 해놓고 검사자는 머리에 이렇게 관찰 루페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피검자 눈앞에 볼록렌즈, 강한 볼록렌즈를 대서 항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검안경은 정립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선 검안경은 망막의 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망막을 직접 관찰하는 거고요. 직접 관찰한다라는 거고, 직선 검안경 관찰 범위는 도상 검안경보다 넓다가 아니고 좁다라는 거고요. 좁다. 그리고 도상 검안경은 15에서 16배의 배율로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직상이죠. 직상이 배율은 높지만 배율이 높은 대신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배율은 크지만 범위가 좁고요. 얘는 배율은 작지만 넓게 볼 수 있죠.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상검연 관찰 범위는 10에서 20도 범위로 비해서 좁다가 아니고 넓다.
적립상이다라는 게 맞죠. 얘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상에는 앞에 볼록 렌즈를 대기 때문에 도립상이 보이죠. 도립상. 그래서 도상은 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망막의 상을 보는 겁니다. 왜? 렌즈를 통해서 렌즈에 맺힌 상을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상을 통해서 보는 거다. 그래서 검안경에 대한 부분들. 검안경은 안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기. 안저 검사. 안저라고 하면 망막 부분이죠. 망막 부분을 안구의 기자 망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기기이고요. 그 기기에서 종류에는 직상과 도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직상이고요. 휴대하기가 편하고 쉽게 쓸 수 있어서 많이 쓰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도상검안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직상은 좁은 부분을 크게 보려고 보는 거. 도상은 넓은 범위를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는 얘가 더 좋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또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도상으로 많이 보죠.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검안경의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안경의 종류 문제는 이 문제 말고 좀 다른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 문제가 또 모의고사에 보이거나 또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면 제가 또 정리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검안경, 만원경 만원경은 비중이 높지 않고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상관없을 수 있고 하지만 검안경 트라이얼 렌즈 세트 PD미터는 꼭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득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이제 복쌤에서 복쌤과 함께 복쌤 채널에서 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이제 복쌤과 함께 해주시면서 공부하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12월 16일 날 시험 치고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저는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추천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학기기에 대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